제가 이제 이 잡지 가지고 오늘 대화를 나눠볼 건데 이 아사얀 어떻게 시작된 잡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저도 영상에서 노웨어 소개하는 제품들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베이프랑 언더커버 소개하는데 이 잡지가 나와요. 97년도 잡지인데요.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래도 당시에 한참 잘 나가던 일본 스트릿 시대물이자 역사책이죠. 그때 유행했던 거나 가격이나 이런 걸 그런 게 보면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음. 당시에 발매가와 제가 살짝 보긴 했는데 리셀이라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잠깐 봤었거든요. 이 당시 25년 전 음. 일본이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에 좀 충격받는 장면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장면에 보면은 슈프림 거론이 안 될 수 없는 브랜드죠. 뭔가 우라라라는 이 상징성이 일본 자국 브랜드에 대한 부심이기도 한데 근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살아남은 수준을 어쩌면 뛰어넘어서 간판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뭔가 스트릿의 끝장인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입문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시작과 끝이죠. 94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첫 메인에 나온다는 거는 꽤 많은 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은 오더들이나 뭐 그쵸. 관계된 사람들일 것 같은데 박스로고 후드도 보이고 코카콜라도 보이고 이 무드 자체가 좀 더 마이너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열려있는 브랜드 느낌이라면 이때는 굉장히 좀 반항적이고 러한 느낌. 러하죠. 원초적인 느낌도 나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네요. 헥틱, 스케이터, 아, 뭐 주욕도 있네요. 형님. 리버도 있네요. 이렇게 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슈프림을 입었던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광고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잘 못 받는 스투시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그 슈프림의 뿌리로 간다면 뭐 스투시를 빼놓을 수도 없고 첫 페이지부터 뭐 압살하고 그렇죠. 넘겨보면은 그리고 이런 잡지에서 대표적인 컨텐츠는 이런 길거리 패션, 스냅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뭐 거의 대장급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근데 이제 제 기억 속의 우라하라는 스케이터 보더 스타일의 힙합을 섞은 그런 무드도 당연히 이제 있지만 다양함이 또 우라하라의 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입었던 걸 지금 사진 보고도 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NW 입은 건 힙합, 이 사람은 힙합을 되게 좋아할 것이야라는 추측이 되고 펑크 기반이 좀 많아요. 사람들이 확실히 우라라 스타일이라고 뭐 스트릿만 떠올리는 경향이 보통 있긴 그렇죠. 한데 뭐 이미 이때는 일본산 데님이 유명하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워낙 또 이때 나왔던 초반 브랜드, 레플리카 브랜드들이 그렇죠. 초반이 마스터피스를 많이 OG가 이제 최고긴 하죠. 그렇죠. 자기의 혼을 갈아 넣는. 근데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우라라 부산 한국으로 치면 홍대다 이런 느낌의 결로 사람들이 많은 말을 반항한 느낌과 뭐 그런 게 홍대랑 비슷하다고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히스테릭 글래머나 이런 것도 많이 보이긴 하는데 언더커버가 좀 지배적으로 많이 음. 보이기는 해요. 노웨어 쪽. 네, 언더커버나 베이프 슈프림이 어쩔 수 없이 줄을 이루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베이프네요. 그렇죠. 베이프 제품이에요. 나이가 되게 어립니다. 18살. 그것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다 대부분 10대인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유스 컬처, 이게 스케이트보드 이런 문화가 다 이제 젊은 문화인데 지금은 이런 젊은 문화를 행하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막 17살, 18살이면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그렇게 옷을 구매하는 것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구매했는지 뭐 물려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미 문화가 거대하게 자리 잡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보면 2세대 자켓도 보이네요. 그 바지핏도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드윙, 부츠나 이런 것도 많이 신고 있는. 레드 여기 또 나오네요. 레드윙을 좀 많이 신고. 이 전체적인 느낌의 패션을 딱 기무라 타쿠야가 제일 아, 많이 착용했던 그쵸. 느낌의 빼놓을 수 없죠. 그쵸. 누가 이 모든 옷들을 기무라 타쿠야가 다 입었던 그런 느낌의 맞아요. 코디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공감합니다. 기무라 타코 영향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네요. 이 당시는 그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도 굉장히 호황기였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우리가 진짜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면 이제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거기 일본에 살았던 것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베이프 인상이 깊은데 네. 그리고 헥틱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국내에서도 이런 브랜드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람들. 내가 고등학생인데 나보다 한두 살 위의 형들이나 20대 초반 형들은 이제 헥틱이나 마스터피스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이제 슬라브 팬츠라고 하는데 가로 슬라브, 세로 슬라브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쿠보츠카 요스케 스타일. 네,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죠. 그렇죠. 아 이거 보면 제품들 당시에 광고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같은데 네. 굉장히 넘겨보면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너바나 티를 입고 있는 네. 커트 커트 코베인. 코베인. 언더커버는 정말 빠지지 않고 여기서 저는 캐피탈이 보이는데요. 캐피탈은 아닌데 캐피탈과 굉장히 흡사하고 근데 이 당시에 그 하라주쿠 거리에 브랜드의 무드를 낸 샵이나 그렇죠. 아니면 리페어 샵 이런 게 많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꼰대 가루송 티셔츠 입고 있는데 그렇죠. 뭐 이거 형님이 그때 보시고 저한테 지금 스타일링을 해도 맞아요. 손색 없을 것 같다고. 이건 핏마저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여기도 너바나 그쵸. 네, 3집 앨범의 앨범 커버에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는 너바나나 어떤 락밴드 티가 사실은 미국 힙합에서 이제 그렇죠. 파생돼서 지금 유행이 있는데 카니에 웨스트나 그때부터 이런 굿즈나 티셔츠 같은 것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나이도 별로 안 많아요. 보면 몇 살? 18살인가? 17살이네요. 보면 스투시 같은 것도 보이고 얘네들은 이미 이런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맞아요. 있었다 이거죠. 락, 어쩌면 당연하게 그쵸. 이런 스트릿이나 펑크 문화가 지금 봐도 이제 막 괜찮은 잘 나가는 브랜드들을 이때 당시에도 입고 있어요. 네 굿이너프도 보이고 네요. 대부분 착장이 딱 지금 입고 있어도 될 만한 착장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반팔에 장갑 끼는 이런 것들은 플레이보이 깔이나 이런 래퍼들은 뭐 이런 촬영이나 공연 중에 저런 것들 카니에 웨스트가 프리 후버 그 공연할 때도 네. 장갑을 끼고 나오는 것처럼 저런 것들도 저는 여기서 힙합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오늘 맥스 95도 갖고 왔던 게 이 95 오지판들이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이키 그 신발이라고 이것도 하더라고요. 해도 될 것 발매가 같아요. 리셋가 봐봐요. 87,000원 하고 있어요. 와. 8,700엔이 아니고 87,000엔이면 한국 돈을 80만 그쵸. 원이에요. 그때 거의 뭐 트래비스 스캇 조던 이런 그런 거죠. 이게 보시면 이게 저도 헷갈려서 이제 그런데 저게 아마 료코 맥스거든요. 도라에몽 맥스가 이거보다 연하고 료코 맥스라고 이제 히로스에 료코라는 일본의 이제 국민 첫사랑 수지 같은 이제 여자 배우 겸 모델이 있는데 그 배우가 신은 것들은 요즘 말로 떡상한다고 하죠. 뭐 퓨리도 신었고 덩크 포스 많이 신고 그 성혁 씨가 말한 대로 일본에서 구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매한 지 사실 2년밖에 안 됐을 건데 그렇죠. 이렇게 그 거의 당시는, 어떻게 이렇게 리셋가가 붙을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하긴 한데 이분은 굉장히 좀 잘 입은 것 같은데요. 멋있네요. 퓨리가 나오네. 여기 홍반 퓨리도 맞네요. 나오고. 아, 유명하죠. 네, 4대 퓨리 중에 하나. 건담이랑 네. 퓨리가 두둥강 난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퓨리의 유행이 다시 돌아올까요? 10년 뒤에 제가 한 고등학생 한 네. 2010년도 그쵸. 그때 한번 그때 팍 한번 유행했다가 왔었잖아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나이키가 왜 1위 기업인지는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저는 좀 잘 못하지 않는 이런 아카이브적인 유산을 너무 재발매 계속 2차, 3차 재발매해서 흥미가 많이 떨어져서 10년 뒤에 유행이 될 수도 있지만 집에 퓨리 하나가 있어서 들고 오려고 했는데 다락에서 꺼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에어맥스처럼 전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앞꿈치 뒤꿈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으로 접힐 정도로 부서졌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고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레드윈 세일하고 있네요. 뭐 세일해도 이 당시에 거의 한 33만 원, 4만 원. 네, 그 옆에 에어포스 미드도 보이고 97맥스 97맥스도 있네요. 맞죠. 이런 거 와 이건 슈프림임을 장담할 수 있는 게 제가 좋아했던 모델입니다. 이게 쿠반 링크라는 그 패턴으로 된 후드도 나왔었는데 뭐 저는 근데 비비안에서 이런 자켓이 나온 줄 몰랐어요. 비비안인데 굉장히 리 같이 지포로 이렇게 사선 지포로 이게 몇 년도에 발매를 한 겁니까? 97년도에 발매한 건데 이제 이때 당시에 코카콜라 티셔츠 나왔던 거를 일본 매장에서 정식 발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따끈따끈한 신상을 이제 입고 뭐 시내로 나온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에 보면 언더커버거든요 티셔츠가. 음. 이 제품도 이제 노웨어에서 발매한 걸로 유명한 건데 언더커버 96년도 제품인데 슈프림과 언더커버가 참 많이 있네요. 네, 많이 보입니다. 요 스투시티도 당시 발매가 다 나와 있어요. 4,000엔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때 나왔던 90년대 스투시 아카이브가 뭐 해외에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도 지금 리셋가가 붙을 경우 최소 10만 원씩 판매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8, 90년대 디자인들 스투시가 초기형이기도 하지만 다양해요. 지금 네. 재발매가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창의적이고 그 반항적인 느낌도 납니다. 그냥 이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프린팅만 골라서 발매하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이때는 뭐 다양하게 프린팅을 찍어냈던 것 같아요. 원단 같은 것도 다 싱글 스티치로 되어 있고 좀 얇아요. 지금 나오는 것보다 조금 얇기도 하고 90년대 이때는
후지와라 히로시랑 손잡고 이제 막 한참 광고 때릴 때라서 전성기 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지와라 히로시를 이제 스투시 명예 회원처럼 임명해서 일본 시장을 작정하고 공략할 그쵸.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구매하기 쉽고 멋있는 사람도 있고 하면 당연히 흥행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니까 스투시에서도 굉장히 영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인데 부디너 그 후지와라 히로시가 프로모션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투시를 받아와서 일본의 이제 서퍼 브랜드고 자연스럽게 니고를 소개시켜주고 숀 스투시가 제임스 제비아를 또 소개시켜주고 해서 그러면서 슈프림과의 또 컨택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진짜 데님을 좋아했네요. 가격 좀 봐봐요. 와 이때 조던 이걸 칸. 뭐라 했어? 로얄 블루. 로얄 블루. 로얄블루가 시카고. 100만 원 하네요. 시카고도 100만 원. 카마인이 50만 원이고. 와 이탄도 이때는 사랑을 이게 받았네요. 그 서태웅 조던. 네, 오타님 서태웅이고 98,000원. 중고잖아요. 그렇죠. 중고인데 특히 이 나라는 중고라는 제품에 리셀이 붙는 게 어떻게 이때부터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는지. 이런 샵 이름이 데미지 던인 거 보면 빈티지 샵 그런 개념이었던 거. 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이고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기반이 초석이 굉장히 잘 닦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자본도 유입되고 이때가 25년 전인데 카마인이 50만 원 하는 거면 2023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빈티 티셔츠가 뭐 2, 30만원씩 올라도 어떻게 저렇게 티를 비싸게 파냐 했는데 지금은 다 좀 수용하는 분이죠. 네. 인터넷도 없던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오프라인 아니면은 구매하기 힘든데 덥석덥석 이렇게 샀다는 거는 옷을 정말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면은 힘들 맞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사람 보면은 13살인데 와. 이 베이프 티셔츠거든요. 베이프가 초기에 이제 미제텍 쓰던 당시에는 사루보다는 이런 식으로 혹성 탈출 이미지를 많이 썼어요. 이분 입은 지금 요 베이프 티셔츠도 지금 아마 리셀가 5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이게 오네이타나 헤인즈 같은 이런 데서 찍어냈던 노웨어 초기형 베이프인데 요 친구가 입고 있네요. 그 이제 티셔츠 회사에다가 미제텍 나연만 한 그쵸 그쵸. 이런 잡지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 우라하라 패션은 진짜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었다는 느낌이 강하긴 하거든. 그렇죠. 어린 나이에 이걸 파고 들고 이래서 이 잡지에도 실린 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도 베이프가 많이 찍어내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런 티셔츠도 구하기가 참 진짜 힘들었어요. 노웨어 매장 가면 이제 살 수는 있었겠죠. 줄을 많이 섰대요 실제로. 줄을 많이 서기도 했고 신기한 게 지금이야 우리는 SNS도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홍보한다지만 얘네들은 이런 광고 매체 아니고서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일본 인프라가 저는 굉장히 단단했을 거라고. 네, 진작에 그러니까 봐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이 정도로 많은 거면 이거는 몇몇의 그런 행보가 아니고 이거 말 그대로 잡지 보고 공부하고 입소문 타고 친구랑 얘기하고 매장 찾아가는 거 그 정도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클릭 한 번에 뭐 전화기로 되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진심인 생각이 듭니다. 리셋샷 같네요. 수시도 있네요. 여기 와 그래픽 좀 보세요. 아트 그래픽. 그렇죠. 이 저런 거는 뭐 다 팔릴 거라고 확신 못하는 그래픽일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 다양함과 그게 또 이제 또 서브컬처 아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이제 좀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는 좋아하겠지란 마인드로 시작하는 게 이제 그런 서브컬처이기 때문에 부디너프라 뭐 다양하게 있네요. 그때 당시 폰트고 그때 당시 그래픽인데 이때 보면 29,000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일본 시장에서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제품이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어요. 최소 3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로 치면. 타임머신 타고 꼭 가고 싶어 이런 거 보면. 히트친 그래픽 그리고 뭐 보장되어 있는 거를 주로 많이 말씀하신 A4이나 월드 투어 이런 거는 솔직히 내면 다 팔리니까 스테인리스 예, 거의 그런 것만 하고 가끔 뭐 이제 뭐 래퍼나 그런 그래픽 살짝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풀카운트 제품인데 초기형이죠, 맞죠? 네. 97년, 93년도에 풀카운트를 열었으니까 딱 그리고 백 스티치가 지금은 풀카운트 모델은 없지만 예전에는 전에 이런 초창기 식으로 모델들은 있었잖아요. 가격대가 상당해요 보면. 그 당시에 35,000원에 발매한 거는 아까 소영 씨가 말한 대로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니까요. 저는 이 가격을 보면 생각나는 게 저 학생 때는 청바지는 싼 옷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솔직히. 잘 모를 때도 담뱅이나 막 그런 데서 사 입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학생 때 한 2011년 12년도가 프리미엄 진의 유행이 시작될 때였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청바지를 비싼 거 사도 된다는
20만 원, 막 50만 원 이런 청바지가 이해가 되던 시기였거든요. 시대물 잡지는 이런 게 재밌죠. 얼마에 발매했고 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는지 이런 게 보면 재밌죠. 저렇게 높은 가격으로 발매하는 게 저는 되게 용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아 샵들이 이제 자기들 광고 대표 샵마다 아이템들. 여기 스투시만 광고를 해놨네요. 엑스라지랑 음. 에어조던 티셔츠 이거 보이는데 이걸 제가 매장에서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98년도인가 슈프림에서도 이걸 한번 오마주를 해요. 네. 에어조던 이 티셔츠를. 근데 이때 조던은 나이키 안에, 그러니까 나이키의 조던이었어요. 그쵸, 아니면 그쵸. 아예 조던 지금처럼 빠져나와 있는 그 나이키 안에 안에. 나이키 택이 붙어 있어요. 어. 네. 로드맨도 보입니다. 와. 일렉트릭 로드맨인가? 그렇게 해서 97년도에 딱 발매했던 티예요. 이게 4,900엔. 참 재밌는 게 시대가 금액까지 공개를 해주잖아요. 그때는 저게 최신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내나 유행하는 신발들 다 담겼다고 봐도 네.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서태지도 있고 구맥스 어, 501인가요? 네 501 빅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 개체 색깔로 봤을 때는 60년 될 것 같긴 한데 와 당시에 6만 원 하네요. 추첨을 통해서 주는 그런 이벤트였던 건가? 왜요? 이게 한 명 아닙니까? 아 맞아요. 아, 뭐 1등, 2등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요? 이 가격들이 좀 있는 제품들인 거 네. 보면 아 근데 그때도 이런 리바이스 빈티지가 6만 원. 지금 대한민국이랑 시세 차이가 그렇게 크게 없네. 진짜 저는 이제 패션 학과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런 걸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패턴 짜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뭐 뜬구름 잡는 뭐 그런 유럽의 복식사도 좋지만은 당장 이런 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진짜 셀러브리티들이 착용하는 의류와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간에 의해서 막 빈티지에 대해 얘기하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진짜 디자이너가 꾸민 대학생들에게 이런 걸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에 좀 더 보태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니고 같은 경우도 되게 빈티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때의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좋죠. 휴먼메이드. 휴먼메이드라는 브랜드는 그런 키치함과 남녀노소 좋아하는 그래픽 뒤에 숨겨진 존나 깡패 같은 브랜드예요. 그 면도 굉장히 빈티지한 면을 50년대 네. 느낌 나는 그런 걸 사용하였고 넥라인도 엄청 두꺼워. 네. 그거 아세요? 베이프도 90년대 초기에는 2005년도 우리가 아는 힙합 막 카모 흑인들이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휴먼메이드에서 보여주는 행보 그 초경인데 웽글러 복각하고 데님을 굉장히 잘 들어요. 워싱이나 원단 두께감이나 90년대 한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거의 아메리칸 캐주얼에 사실은 많이 가까워요. 지금 하고 있는 휴먼메이드도 내나 아메리칸 캐주얼에 좀 많이 가깝잖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크로마치 보이네요. 형. 야. 이때 당시가 이제 한 10만 원 그러니까 정도 했던 티셔츠네요. 금액도 이 정도면 못 사는 옷은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도 좀 비싼 브랜드긴 했죠. 당시도. 그쵸? 근데 제가 이번에 출장 갔을 때 크로마치 매장 갔는데 네. 반팔티가 40만 원 네. 이렇게 하던데요. 근데 일본은 크로마치가 싼 편입니다. 아 진짜요? 뭐 그냥 단순히 앞에 봤던 티셔츠랑 비교하면 거의 한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가격이네요. 그쵸.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플리카라는 단어랑 빈티지라는 단어랑 유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구분을 해줬어요. 구분이 돼 있네. 네. 요거는 이제 나포세일 해가지고 1895원. 잡지로부터 또 100년 전이네요. 그쵸. 근데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것도 특이한데 이게 그거네요. 리바이스 2세대네요. 150만 원. 2세대네요. 이게 니고가 샀다는 그거 맞죠? 그런 거 같습니다. 맞죠? 네,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해놨네요. 한국 같으면 뭐 빈티지 아니면 구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을 텐데 그쵸. 빈티지랑 이제 레플리카랑 유즈드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구제 복각 빈티지 할 수 빈티지를 있는 게 예. 하와이안 셔츠가 그냥 유즈드 제품은 2,000엔인데 빈티지는 4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유주는 진짜 입었던 빈티지는 오래됐지만 새 상품이랑 그런 개념이죠. 제가 볼 때는 하와이안 생산을 얘기할 것 같아요. 메이드 인 하와이 돼 있는 게 저는 오리지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제도 있고 또 일본제도 사실 많아요. 그런 차이를 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그냥 유즈드라고 써놓은 2,000엔짜리는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그 하와이안 셔츠를 따온 그냥 막 만든 옷은 유즈드인데 기일씨가 말한 것처럼 빈티지는 진짜 하와이에서 만들고 그렇죠. 진짜 그 서퍼들이 오리지널. 입었던 오리지널은 빈티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 6, 70년대 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보이고 지금 요 반스 요거 슬리본 이거 뭐 8, 90년대 거라고 3, 40만씩 파는 거 알아요? 그렇죠. 아, 네.
오리지널 반스가 또 붐을 한번 일으켰지 않습니까? 어때요? 똑같아 보이던데. 쉐입이 다르다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으로 보면 구별이 안 될 테고 저도 봐도 솔직히 구별이 안 되긴 하거든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좀 굳이 의미 있을 굳이라는 거예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각자 뭐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스투시 반바지 있네. 식스포켓 해가지고. 카모. 저런 것도 제가 이제 밀리터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저런 것도 무언가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요? 뭐 이제 소지품을 스케이터들이 가방을 메고 불편할 수 있으니 소지품을 그냥 바지에 다 놓고 다니는 것 때문에 만들었을 텐데. 라스트 오지. 와. 라스트 오지 2 이후에 3입니다 이거는. 오. 네. 3는 이 사람이 후지하라 히로시랑 히로시고 조니오랑 니고인데 어. 그 2가 내가 얘들 둘이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뒤에 3도 있었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매거진식으로 소개되는 아마 그런 내용일 거야. 보면 네이버후드, 헥틱 엄청 다 있습니다. 언더커버도 있는데 엘렉트릭 코티지. 그러니까 네. 프라그먼트 이전이죠. 네, 프라그먼트의 전신이고 역사적인 새 인물이죠.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잠시 여기서 누굴 제일 가장 좋아하시나요, 상혁 씨는? 저는 굳이 뽑자면 니고 쪽에 저 가까운 것 같아요. 후지하라 히로시가 제일 배울 게 많은 사람 같습니다. 단순 디자이너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업도 잘하는데 약간 회장 느낌이죠. 뭐 그쵸. 약간 좀. 근데 이 영상에는 그냥 진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후지하라 히로시는 리스크를 안 짊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안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콜라보를 하는 거지만 자기의 요즘의 리스크를- 히로시? 요즘의 히로시는 그게 저는 안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보는 솔직히 니고가 더 간지나고 자기가 곧 브랜드죠. 뭐.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람은 으르르 뭐 조니오나 얘들처럼 컬렉션을 일궈냈던 사람도 아니에요. 디자이너 쪽보다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사업가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저희가 입고 있는 옷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와코마레가 없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유지빈도 그렇죠. 히로키도 이 사람을 사실은 소개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양반은 가장 좋아합니다. 준타카시 쳤나? 준타카시. 솔직히 누구 선택해? 그렇죠. 그 스램제 같은 거죠. 근데 다 픽이 다르네요. 그건 내가 놀랐어요. 왜 준타카시 좋아? 좋아할 것 같았어요, 형 왠지. 언더커버 때문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하고 왜 좋아하는지 혹은 또 왜 1등으로 뽑지 않은 것도 다 이해가 가거든요. 니고를 고른 이유도 알겠는데 그냥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준타카시. 커버라는 브랜드를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90년대는 그냥 빈티지 펑크 팔다가 2000년대 컬렉션일 때부터는 크레이지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네, 이 사람은 나는 정점을 찍었던 경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냥 팬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영향력은- 일본이 아니고 전 세계 패션에서는 이 세 명의 영향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나이키 에어조던 또 나오네. 저는 나이키 빈티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이키가 저는 모든 브랜드들의 어떤 영감을 주는 브랜드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딱 한 브랜드만 꼽아라 하면은 무조건 나이키입니다. 저희가 그때 술을 먹을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네. 형님이 나이키를 뽑아서 아, 나도 조금 아니 진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의외라는. 의외라 했는데 그 형님이 하신 말을 듣고 저는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나이키랑 루이비통 콜라보 한다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키랑 프라그먼트 콜라보 한다고 해도 뭘 위험하고. 붙여도 다 이상하지가 허용이 않아요. 가능한. 됐어요. 잡지 좀. 좌식입니다. 뭔가 전 가격이 적혀 있다는 그 포인트가 좀 크게 와닿긴 했거든요.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도 좋지만은 관심이 있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이걸 보면은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2023년에 나온 잡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런 패션이 이질감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